77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당신이 불행한 이유, 당신 가정이 불행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07년 미국에서 교포 2세가 32명이나 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해서 아주 세계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명문대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는 그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아버지의 그 뒷바라지와 그리고 그 명문대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적응을 못한 그것을 분노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그 살해자가 살해 명단, 살해 예상 명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한번 꺼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해 대상 1호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웬일일까요? 아버지는 자기 생을 어찌 보면 희생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먼 이국 땅 미국에 가서 굳은 일을 다 하가면서 아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증오의 대상, 살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긴 했지만, 남한테 가서 굳은 소리 들으면서 돈을 벌긴 했지만 자식의 마음은 못 벌었기 때문이죠. 돈 가는데 맘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주니까 내 마음도 주는 거였지만 자식 세대와 그리고 미국이라는 공간과 아버지 세대는 간극이 컸던 것이죠. 그처럼 자기를 희생하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아들과 그 사이에는 정말 큰 강물 같은 단절이 놓여 있어서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서 물류 창고를 짓는데 거기에서 38명이나 아깝게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역시 대부분 남자요, 아버지죠. 이렇게 아버지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죠.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아마 포유동물 중에 수컷이 처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례는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지는 왕따를 당하고 고독사하는 사람의 80% 안팎은 대개 남자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들은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희생해서 키운 처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니 스스로 자기가 고독하게 살다가 자기가 죽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또 유언에다도 쪽지 유서에다도 내가 죽은 걸 자식한테 알리지 말고, 그리고 내 장례비는 어디에 있다, 그걸 발견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대개는 좋은 배우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자식을 두면 행복하다, 화목한 가정을 두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레슨비 주고 배우라 하면은 배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가르칠 때니까 골프 잘 치는 비결을 배우시오 하면은 100만원 선뜻 주고 레슨을 받을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아는 방식대로, 자기가 자격증은 없지만 부모가 해온 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고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키운 자녀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는커녕 이름을 알리되 아주 좋지 않은 소문으로 세계에 알려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안나 까레리나 하는 소설이 있죠. 톨스토이가 썼죠. 근데 그 톨스토이의 소설 첫머리에 행복한 가정은 전부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가정은 다 그 이유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행복한 집도 그 이유가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집도 그 이유가 역시 유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때문이면 대개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가정의 위상이 변한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살아갔으니까 내가 남자의 일생을, 아들의 일생을 아들보다 먼저 살아갔으니까 하면서 그 30년 전, 40년 전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 그나마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자격증도 없지. 누가 다른 사람이 부모 노릇하는 거, 아버지 노릇하는 걸 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문의식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위상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규모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장의 위상이라는 것도 옛날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족도 이 스마트폰 시대에 뿔뿔이 흩어지는 파편화 시대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나 직업이나 옛날에는 농사 지면 아버지 농사를 따라서 졌죠. 가족이 전부 다 가서 이 운명 공동체였죠. 직업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농사 짓는 사람은 자식 농사 안 지게 하려고 기술자는 자기 기술자 그 전수 안 하려고 노동자 안 되게 하려고 자식한테 희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도 외부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치고 유혹물이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사춘기 되면서 그냥 어른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생애 주기가 단계적으로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정의 위상이 달라지고 가정이 처한 이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달라졌는데도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커온 시대처럼 요즘 애들이 그러리라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실제로 아빠하고 말이 훨씬 안 통합니다. 엄마들은 같은 약자로서 처자로서 이렇게 그 가부장 아래서 단합해서 아버지에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통해요. 궁하면 엄마를 찾지 아버지 안 찾는다니까요. 돈도 그래요. 고민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거야. 10중에 하나도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안 갑니다. 10중에 서너은 엄마한테 가지만 제일 많이 가는 것은 또래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의 이 상황이 변하고 가장이 변하고 아이들이 처한 어떤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달라졌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아빠들이죠. 아빠는 그것도 모르느냐. 뭐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 힘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동안은 그냥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SNS, 기계, 첨단 이런 어떤 기기 같은 걸 잘 다루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못 참죠.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이것이 벌써부터 따지고 다니는 덤비네, 하극상.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줘야 그래, 내가 모른다.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 가장이 이렇게 부적응을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유교적 가족주의에 입각해서 상하 질서, 장유 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자의 이 차이, 부부의 차이, 거기에서
상하 질서의 위를 점유하고 있는 아버지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 있습니까?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알아서 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직사회인데 수평사회 돼가지고 같이 막 먹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응하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내려놓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득권을 포기하면 자기 위신이 추락한다고 생각해서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대가 변하면 좋아지니까 여성이 남녀 차별 시대에 남존여비 시대에 이 남녀 평등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더디게 변해서 탈이고 남자들은 이 시절이 너무 빨리 물구나무를 서서 고민인 거죠. 뭐 요새는 아이도 없고 뭐 여자도 없고 그냥 위아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는 이 고립무원의 가부장. 그러니까 그걸 좀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버지니아 공대생의 그 총기 사건도 자식은 이게 사랑법이 아닌데 부모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지시 명령하고 자기 명령 잘 따르면 내가 먹여 살리는 거 그 자체가 사랑 아니냐. 사랑이라고 말해야 사랑이냐. 그걸 꼭 확인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식 80% 안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부모들은 100%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그 상사의 싫은 욕도 욕 대신 받아오는 이 월급도 다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이 사표도 못 쓰면서 눈물 반 욕 반의 월급을 자식한테 주면 아내한테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죠. 다르다니까요. 사랑법이 다르니까 자식은 부모들이 자기한테 귀를 기울인 적도 없고 자기 마음을 알아준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 문화 충돌을 겪으면서 이 백인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거 하나도 적응 못해? 그거 하나도 못 참아? 이렇게 따지니까 자식은 사랑받은 적 없고 부모는 사랑을 듬뿍 줬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관점이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거 저쪽에서 바라는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주고 싶은 거 줬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세상 따라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랑 소통이라는 건 물 흐르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수평화됐을 때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흘러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말을 터야 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관계가 또 혁신돼야 됩니다. 지금 민주사회예요. 독립사회예요.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애매가지고 아버지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자기 위치 탁 차지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냉엄하게 상대를 하면 자식을 거리를 두면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자식은 숨막혀 죽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 너무 그 흥결 들추고 너무 나무라는데 자식이 어찌 보면 비판에도 수용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무슨 말이든 하죠. 근데 뭔 말이든 해봐 괜찮아.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뭘 안 들어줬냐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냐 내가 다 안다.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냐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경계를 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경계를 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불리익이 있지 않다는 거, 욱하고 화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젊다면은 미래에 이런 시대를 한다면 좋은 배우자, 뭐 달라는 가정, 멋진 자녀, 잘 나가는 자녀, 그게 행복의 요건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방송하는 저도 부족하니까 늦게 깨달았지만 바뀌려고 합니다. 새 시대에 새 부모 노릇하는 거 매우 힘듭니다. 지금 민주화된 시대. 그 다음에 자녀들은 성인기가 매우 길어졌고 사춘기는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죠. 거기에 또 희생을 해야죠. 손해보면서 신뢰를 형성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 이해를 해야 되죠. 자녀와 자녀를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나누면 안 되죠. 자녀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등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해 있는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노릇 힘든 겁니다. 자격증도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모 노릇을 하기가, 특히 가장, 어찌 보면 허울뿐인 가장인데 잘못하면 원망은 트럭으로 듣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결혼생활의 제1장, 제1절은 뭐냐? 다른 사람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울분하지 말고 자기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힘쓰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당신이 불행한 이유, 좀 불편한 진실인데 당신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아버지, 새 어머니, 새로운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사기 쑥모양 무늬를 아주 담백하게 하고 있는 육중한 필통입니다. 이렇게 듬직하지만 그러나 자녀와 소통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